3, 2, 1. And booster ignition liftoff of Space Shuttle Discovery, taking the space station to full power for full science. 사이언스. 과학은 일반적으로 우주선이나 화학 실험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윤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어렵고 특별한 사람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일반 로맨스 소설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한 방법과 방향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고 사회과학도 과학적 접근과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과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사회복지사의 개인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사가 학습을 하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꼭 배워야 할 영역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조사론을 학습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는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 접근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영역이지만 자신의 성장과 미래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저와 함께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론 수업을 같이 할 준비가 다 되셨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수업에 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구성과 그리고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과학과 그리고 조사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또나 시청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 그 목차를 보시면 그 사회복지 조사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구성과 그리고 저의 수업에 대한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책에 있는 목차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1장에서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의 기초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에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와 그리고 과학적 이론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 과학적 이론에 있어서는 사회과학에 관련된 부분의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인 만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개념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조사에 관련된 개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복지 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학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하지만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조사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기본적인 성격이 어떠한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3장에 있어서는 조사의 기본적인 형태와 단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의 목적, 기본적으로 조사의 목적으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교재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특성들을 보면 탐색, 기술, 설명 이렇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탐색,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설명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조사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좀 보면요,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건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훨씬 일을 좀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에 관련된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이 있는데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각 단계별로 특성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사회복지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그 연구 문제와 가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설이라는 단어들은 그래도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가설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 과정들을 학습하게 되어집니다. 생각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금 더 좀 흥미로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사회복지 조사의 어떤 조사 연구의 유형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는 그에 관련된 유형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런 유형에 대한 부분을 또 시간적 또는 분석적 단위 형태로 나눠가지고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6장에서 보시면 6장은 실험조사 설계입니다. 실험조사 설계는 기본적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집단입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조사를 바로 실험조사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은 아무렇게 개입하지 않고요. 한 집단은 개입을 해서 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해 보면서 개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실험조사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개입을 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그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개입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떤 뉴스에서 그 AA 집단에 있는 그 곳에 무엇을 투입했더니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다. 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투입을 하지 않은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투입을 한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집단은 동일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집단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험조사 설계인데요.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화장품 광고라든가 보시면 한쪽은 화장을 하고 한쪽은 화장을 하지 않아서 이 두 개의 것을 한눈에 보게 하면서 이 화장품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죠. 이것도 엄밀히 본다면 실험조사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집단에서 한쪽은 뭔가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한쪽은 개입을 하지 않고 이 두 개의 집단을 서로 비교해서 개입에 대한 효과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실험조사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조사 설계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총 9가지가 있어요. 순수 실험 조사 설계의 3가지 유형, 유사 실험 조사 설계의 3가지, 준 실험 조사 설계의 3가지, 이렇게 총 9개 유형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7장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험조사 설계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단일 사례 조사는 개인 또는 하나의 어떤 가족이라든가 N은1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서 단위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론이 상당히 좀 쉬워요.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눈으로 시각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수업에서 이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단일 사례 조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7장은 꼭 이해와 암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 8장에서는 욕구에 관련된 조사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평가에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것은 실제 욕구조사라든가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 있어서는 표집 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게 되어져요.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으로 전체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집, 샘플에 대한 것들을 추출을 해서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이 그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가 짠지 싱거운지 알려면 그것을 다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조금만 떠가지고 그래서 맛을 본다면 그게 짠지 싱거운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전체를 다 먹지 않아도 일부만 확인을 해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집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와 함께 척도에 관련된 부분, 측정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런 같은 측정, 척도에 관련된 부분들의 특성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 분석, 그러니까 SPS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분석을 할 때 활용하는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설문지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설문지에 응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설문지를 활용해서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설문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설문지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 그리고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류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그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설문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여기서 양적 연구라는 것은 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는 건데 그것은 설문지를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설문지라는 것은 양적 연구 방법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있어서는 면접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면접법에 대한 의의와 장단점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면접 기술과 면접 종류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하게 진행하고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장입니다. 13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관찰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와 관찰에 관련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본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져야지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의 의의와 장단점에 대한 종류를 확인을 하겠고요. 14장에 있어서 내용 분석은 이것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렵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될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가겠고요. 그리고 15장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텐데, 이 질적 연구는 제가 쓴 논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라든가 실제 예시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조사에 대한 것들을 하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형태로서 제가 사회복지관에 있을 때 제가 작성했던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실제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질 거고요. 이런 형태로서 총 16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실천 현장에서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배워서 가야 할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허려가 되어질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부분들은 간략하게 개념 설명과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앞에 목차를 보면서 그리고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바로 제 1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현상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만 공부를 하던 것이 지금은 영상과 사이버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보면서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상당히 좀 큽니다. 영상 기술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여러분과 사회복지 조사를 같이 공부하게 된 서양대학교 사회복지과의 김윤배 교수입니다. 동영상 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동영상 강의에 궁금한 내용은 대면 수업에 질문해 주신다면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조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조사 방법의 기초, 그리고 과학적 이론, 조사의 개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의 기초로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과학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 그리고 학파들의 의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들을 종합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과학이란 일정한 대상에 대해 미지의 현상을 탐구하고 습득한 지식을 체계화하며
이론을 도출해 나가는 지식 체계이며 인간의 지성적 활동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지만 쉽게 생각해 보시면 과학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찰, 측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관찰, 측정을 해서 그에 관련된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이론화시키고 어떤 지식적인 체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성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대상을 정하고 관찰, 측정,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과정들이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대상을 신중하게 관찰, 측정하고 그 관계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며 이론과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주선이라든가 화학 실험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연과학 계열이라든가 공학과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불려질 수 있는데 사회과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과학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함은 분명하게 자연과학들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연구의 대상을 신중하게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고 그리고 관계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론과 모형을 만드는 과정들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부분은 대상에 대한 부분이 사회와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이 관찰과 측정이 대상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된 활용 또한 대상에 맞춰가지고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학의 대표적인 특성은 논리와 경험입니다. 과학의 대표적인 특성은 논리와 경험. 논리, 경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적이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합리적으로 부인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경험적이란 것은 주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의 대표적인 특징인 논리와 경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도저히 설명적이라서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과학적 논리에 대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적이 관련된 부분은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시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과학에 관련된 그 부분을 특성을 확실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논리와 그 논리를 바탕한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일으켜내는 어떤 이 두 가지 특성이 과학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데 조금은 어렵게 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나은 현상과 더 나은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특히 사회과학 이론의 특징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의 이론적 특징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철학과 믿음이 아닌 하나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치 중립을 전제로 되어지는 부분으로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보다는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고요. 무엇과 왜를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철학적 또는 믿음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은 어떤 관련성이 있다. 그 관계에 관련된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 그리고 왜 이런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어떤 철학적 형태의
그리고 어떤 신념이라든가 믿음에 대한 형태에 대한 특징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규칙성입니다. 삶 속에 많은 것을 자세히 보시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회적 삶 속에 규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며 일정한 일관성 있는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사회 현상들을 보면 되게 무질서해 보이고 패턴이라든가 논리성에 대한 것들이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 관련된 패턴을 파악해보고 논리적인 내용들을 파악해보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세 번째, 개체가 아닌 집합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패턴보다는 주로 사회적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많이 합니다. 모든 규칙적인 패턴은 많은 개인의 군집적 행동과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관련된 것보다 주로 사회 전체적인 패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패턴은 개인이 군집적 행동, 내가 이런 행동들, 다른 사람이 같이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과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패턴보다는 주로 사회적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변수의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연구의 주제가 됐고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도 달라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암기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런 현상과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의 주제라든가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이해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나중에 뒷부분에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어떤 이론에 대한 특징들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철학, 믿음이 아닌 하나의 이론으로서 어떤 가치 중립적인 형태로서 무엇과 무엇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의 무질서가 아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이고 일정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보다는 주로 사회적 패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현상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 변수를 통해서 뭔가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그 변수 중에서는 특히 독립변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그리고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 정도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개념입니다. 조사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는 질문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연구자가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관심이 있어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그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습득된 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이론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사란 과학적 절차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 다시 한번. 조사란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낯선 단어들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어로 얘기를 했지만 듣기에는 영어보다 더 어렵거나 더 힘든 그 내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표현하지 않는 말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라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런 단어들과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이해와 암기를 하셔야지만 다음 수업을 들어갈 때도 이걸 바탕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반드시 꼭 학습하시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의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을 조금씩 꾸준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